1인 출판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인데 1인 출판사한테 마지막 전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깊이 출판사의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발표를 하셨던 박태근 본부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던 위즈덤 하우스에서 10년을 근무를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즈덤 하우스에서는 하지 못했던 첫 책 저자, 자기 채널이 없는 저자들을 모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책들을 성공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3년, 4년을 유지해 오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저는 1인 출판을 출판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태계란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자기의 습성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생태계라는 것을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인 출판은 크기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형 출판사를 먹여 살릴 범용적인 키워드나 유통 구조를 버리고 과감하게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주제이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극소화된 주제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출판사들이 1인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성의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형 출판사가 시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판형과 소재, 형태의 물성들을 자유롭게 구성하면서 정말로 책이 가지고 있는 책다운 특징들과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주제의 특이성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LGBT, 페미니즘, 기후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상적 자유와 소수를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곳들이 바로 오늘의 1인 출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작은 1인 출판사들은 어떤 크기의 다양성을 구축을 했는지,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권의 책은 클레이 하우스라는 작은 출판사가 한국 출판 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핸디캡을 대형 출판사의 전문 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획력과 적극적인 판권 수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를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웰컴 투 더 휘남동 북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국 블룸스버리 출판사가 출간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국 시장에 끌었던 그런 도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힐링 소설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필굿 픽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요가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굿 시장을 대체적으로 이제까지는 일본에 있는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이 그 수요를 감당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라는 1인 출판사가 출간한 도서가 영국에서 출간이 되면서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도서류에 한국에서 나온 출판물들 중에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필곡서선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거 우리 계속 읽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의 편집장이 한국에서 출간된 휴남동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적입니다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역으로 수출해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에서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국 저작권 수출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굉장히 고질적으로 좀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 출판 시장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권이나 유럽권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에 너무 한정적이고 그리고 주제 자체도 아동으로 좀 편협되어 있다는 것이 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이 두 권 도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작가들이 해외에 소개될 때 몇몇 수상작들을 중심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작품의 콘텐츠의 즐거움에 이제 집중되어진 선택이라는 것에서 되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가 잘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클레어하우스는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이라는 도서를 한국에서 출간하기 전에 먼저 영국 시장으로 선제안합니다. 그래서 영국 펭귄 랜덤하우스와 계약을 하는 과정까지 한국에서 이 책들이 뭐 예를 들면은 달러구트 백화점이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텀블벅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선풍적인 주제를 화제를
모았다는 것을 그 셀링 포인트로 삼아서 여러 현지 출판사들을 설득을 했고 런던 도서점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국내 출간 사례 전에 이 판권을 수출하는 것에 노력을 함으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출간되기 전에 해외 6개국에 판권을 수출한 바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총 14개국에 판권을 수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권의 외서 출판을 통하여서 좀 보여드리긴 했으나, 과거에도 한국에 있는 문학 작품들이,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출간물들이 여성 페미니즘 주제, 그리고 에세이 도서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크게 호평을 받았던 것이나, 파친코로 대표되는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나, 또 이런 것에 기반하여서 아시아 시장에서 웹소설, 웹툰 저작권 문의가 또 최근 들어서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자양분이 되어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와 같은 도서들, 그리고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과 같은 도서가 런던 국제 도서전에서 약진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출간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판권이 팔리는 사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동 학습 중심의 판권 수출 경향성을 탈피를 해서 한국적이거나 번역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까지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요소들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클레어 하우스의 약진이 작은 출판사의 타깃 시장이 1세 여부에 갇혀있는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 그리고 K 콘텐츠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독자들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되게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성의 다양성. 2023년 작은 것들은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출판사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멀리메일 같은 경우에는 독립 출판물이긴 하지만 여권 형태의 책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서점에 놓여 있을 때에 굉장히 관심을 좀 끌 수가 있는데요. 또 영화 작가들과의 대화라는 도서를 미디어버스가 디자인하였는데, 본문 디자인 요소를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읽는 듯한 착각을 주는 그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3호라는 그래픽화가 발간한 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책 등을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 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들을, 다양한 출판 시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한 권 책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적인 만족감뿐만이 아니고 한 권 도서가 독자라는 사용자에게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11%라는 도서출판 11%라는 최근에 이제 창업한 곳에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에 도서 개별 인증 프로세스, 그러니까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햇반과 같은 그런 기성 제품들을 보면은 상품마다 고유의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도서에도 정확하게, 도서에도 이제 적용을 하여서 각계 도서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가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의 내용들을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출판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지금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5만 부 이하가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SNS에 가보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맨발로 이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대표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자에게는 내 책이 정확하게 몇 부가 나갔는지를 고지할 수 있고, 독자에게는 지금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창업일인 0601이라는 6월 1일 숫자를 나타내는 도서를 지금 이 출판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독자에게는 한 권 한 권 도서의 넘버링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존 시장 2022년 한 해에만 조기값이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은 출판사의 대표님들이 조만간 곧
그 종이값을 인상할 거니까 얼마나 책을 그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또 종이를 가져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달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2023년 온라인 서점 택배비 무료 기준선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독자를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서 외부의 저항 요소가 점점 굉장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출판사들은 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작과 고도로 콘셉트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이와 독자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노력들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단계에서부터 한 권 도서를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들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론의 다양성을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2023년 작은 것들은 어떤 주제를 파고들었는지 2020년 출간된 어딘가에는 시리즈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저는 이 어딘가에는 시리즈가 작은 출판사들이 구현해낸 다양성의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의 온다프레스, 충북 옥천의 포도밭 출판사, 전남 순천의 열매 하나, 경남 통영의 남해의 봄날, 대전의 이유출판, 이 5 출판사가 모여서 생태문화기획, 이주여성, 인쇄공, 향토음식, 철공서 등 로컬과 비주류를 날카롭게 파고내는 연합기획을 선보입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시도인데요. 그 이후에 작은 출판사들은 올해 한 해 동안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은 크리스틴 델비라는 저자가 1970년에 발표한 도서인데요. 이 도서의 이 만듦새를 보시면 작은 출판사의 담론이 결코 작고 한가한 주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고래라는 작은 출판사가 돌봄과 작업이라는 도서를 연달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여성의 돌봄과 일은 서로 어떤 관계에 얽혀 있는가, 이를 추적하는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서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 소설가 서유미, 번역가 홍한별 등과 같은 분들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큰 회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일하는 여성이 어떠한 곤란함을 처하고 있고 각자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도서를 연달아 2권이나 출간하게 됩니다. 로컬시 어디에 사세요라는 온다프레스의 도서 같은 경우에는 춘추문화재단과 협업하여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한 도서인데요. 30대 청년 70가구인 작가가 내가 살만한 도시의 요건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추적한 도서입니다.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라는 도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동이 정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바이러스 퀴어 보살핌이라는 도서는 뉴욕의 백인 게이 바이러스 학자가 써내려간 작은 존재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어딘가에는 시리즈와 같이 로컬 비주류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성실한 노력들이 워낙에도 작은 출판사는 빛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페미니즘, LGBT, 로컬 등 공격적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톡차를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심도 깊게 다뤄냈습니다. 편집자 이른의 탁월의 편집력이 빛나는 도서들을 실제로 주류 시장에서 그 안에서도 특히나 해외까지 그렇게 파급하는데, 한국 콘텐츠를 파급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고요. 특정 분야와 주제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추적하는 주제의 출판사들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버텨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도서들이 작은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버티는 책들이라고 느끼셨나요? 없어지면 안 되는 책들이라고도 느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양성만이 총체적인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탁월한 편집자들이 그리고 마케터들이 출판 시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6종 이상 출판하는 출판사가 20%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5종 이하 도서는 출간을 해도 6종 이상은 출간하기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해서 사람 하나 충원할 여력이 안 되는 성장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외롭게 버텨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국민도서 문화증진 자원,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예산, 그리고 지역 출판 산업 육성 예산,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스처들은 이런 작은 출판사들에게 어떤 식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네가 호흡기를 떼도 몇 분이나 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그 호흡기를 뗀 다음에 아 죽었네 다음 예산 올리도록 하지 라는 식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은 정말 미래입니까? 출판은 정말 우리 지식산업의 근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일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